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전세가 6천만원 껑충, 계양 끝동네마저 이럴 줄 몰랐다. 계양이라면 인천입니다. 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세가 없어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앞두고 조금이라도 당첨 확률 높이려고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임대차법 등으로 전세값이 올랐는데 3기 신도시가 전세값을 한 번 더 밀어 올린 거죠. 인천 박촌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자,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주 물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만 있는 지역은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측한 그대로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일어나면은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내 집을 갖고 있다면은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이 불합리하고 집주인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집은 집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주인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네. 이걸 가지고 잘못됐니? 그리고 잘했니? 이걸 따지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당연히 내 재산인데, 내 전재산인데, 당연히 집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네? 그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있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게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네. 왜? 집주인의 권리는 그래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하지만 집주인의 권리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지금 부동산으로 시작한 정권, 부동산으로 지금 망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해서 정부에서 그냥 건들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이런 컨트롤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임팩트를 주면 안 돼요. 예, 충격을 줘서는 안 되고 컨트롤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푸시 정도, 예, 살짝 누른다. 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푸시나 풀.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건국 이래로 지금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한 70년 넘게 지나가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는 정말 정책과 그런 어떤 특정 정치적 신념을 가진 단체들이 이 주택을 볼모 삼아서 입주 물량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기구를 운영을 해야 돼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보십시오. 모 시장이 본인의 재임 시절 한강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며, 그런 기적을 만들겠다며 한강변,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뉴타운들 다 전부 다 계획을 해놨는데 그 다음에 온 모 시장이 다 막고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못 되도록 막은 겁니다. 그 사람의 독특한 신념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때 그분이 아리수 마시면서 수돗물 맛 좋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아이서울유 이런 거에 꽂히고 도시재생 사업이래 가지고 낙후된 주택의 슬럼가에 그런 벽화 같은 거 그리고 민들레 그렸고, 예?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게 주택은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택을 그림을 그린다 해서 그게 올바른 주거 환경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 더 갈게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전셋값 다 올려놓고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결국 도입 안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뭐냐? 문재인 정권에서 첫 번째로 GG 선언을 한 겁니다. 지금 30번에 가까운 대책 시장에 내놨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말아먹고요. 집값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이제 가을 전세 시장이 열릴 거란 걸 이걸 이제 예측이 되었는지 이제 먼저 가장 한 일이 실거주 의무 없앤 거예요. 재건축 단지. 이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기존에는 강남이라 할지라도 아주 저렴한 전세가로 이런 재건축 예정 단지들의 이 저렴한 전세 매물이 공급이 되면서 그나마 시장에 안정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안정화 작용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건축의 실거주 의무 2년을 보유한다고 하자 기존의 경기권이나 특히 지방 그리고 서울의 신축의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이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조합원 자격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면은 현금 청산 당하고 완전 손해보고 나갈 건데 어떤 정신 나간 집주인이 그냥 세입자한테 저렴하게 줄게요 이렇게 하는 집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주인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게 재산권 행사인 거예요. 재산권 행사.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이날 도입을 재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제도의 폐기가 확정되었다. 당초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는 정부가 6.17 대책으로 도입을 추진한 제도다. 재건축 아파트는 집주인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향후 재건축 시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겠다. 투기 세력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 중인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자, 여러분. 자, 이게 결국은 현 정책이 규제 완화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 포석을 연 오늘의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이제 그래도 강남이나 좋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애정 아파트들에게 들로부터 재건축이기 때문에 구축이잖아요. 구축이고 배관도 녹슬어 있고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입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지만은 노후되었기 때문에 저렴한 전세 매물이 시장에 공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됐냐? 전세가가 그래도 소폭이나 안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폭 안정된다는 거는 결국은 좋은 지역에 있는 전세가가 소폭 안정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나 이 계약 갱신 청구권,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또 막고 있어 가지고 과연 이 2년 실거주 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또 본질적인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농구에서 슬램덩크 만화 영화를 보면은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 오른손으로 슈팅은 하지만은 이 오른손은 즉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이 악법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조하는 게 바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지만 이 재건축 조합원 자격 부여 이건 거죠. 둘 다 악법인데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어진다면은 그래도 시장에 안정화 작용이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나정님께서 그러면 지금 집 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집은 본인이 실거주 목표라면 집은 당장 사야죠. 네. 안 사고 뭐 했습니까? 제가 제목을 오늘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크게 달라진다. 아직도 안 사고 뭐 합니까? 네?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집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을 사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인이 자산의 가치를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하락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면요. 자산을 최소한 방어라도 하기 위해서라면 집을 사야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요. 빌라 말고요. 아파트요. 네. 왜 안 사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네. 이게 저는 정말 열심히 방송을 해요. 왜? 이 사회에 중산층이 많아져야지 네? 과거처럼 어떤 특정 시점에 특정 사건으로 그걸 부풀려서 정권을 전복시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벤트성 뭔가 쇼를 하는 청와대 참모진도 잘생겼다.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과 이 정책에 입안하는 사람들의 실력 여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요. 얼굴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네.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의 그런 외모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전 정권에서 국토부 장관 이름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 생각나세요? 교육부 장관요. 생각나십니까?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장관은 말 그대로 행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장관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된 순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만큼 정권의 정부 부처가 잘못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장관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집 가진 사람은 적폐가 아니에요. 중산층 반열로 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집 가진 자를 적폐 취급하고, 그리고 악덕지주다, 그리고 정말 세입자를 괴롭히는 나쁜 집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전세가와 매매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부동산 지인 사이트는 제가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게 저같이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현 정권 들어서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장난 아니죠? 어떻습니까? 2017년도 서울 매매가 평균이 1873원 평당이었는데 지금 3845만원입니다. 네? 여러분, 월급 2배 상승했습니까? 아니죠. 2배 아니죠. 저도 2배 아닙니다. 그러면 자, 부산 봅시다. 폭등했네요. 현 정권 들어와서 947만원이었는데 137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급등을 했죠. 물론 이때는 조정지역 해제라는 이런 호재가 있었죠. 대구도 볼까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죠.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십니다. 정책적 실패의 결과인 겁니다. 원래 대구는 입주 물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당장이로 작년부터 해서 떨어졌어야 해요. 근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집값이 오히려 폭등하는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아니긴 한데요. 네, 지금은 약간 좀 답보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참 진짜 어이가 없죠. 한국경제부동산 이 칼럼에서 뉴스에서 제목을 잘 뽑아냈는데요.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문정부 부동산 규제 첫 철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양도세 완화로 간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요. 왜 낮냐? 아니,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들한테 뿌리잖아요. 이렇게 뿌리면은 다음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정권은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아야 되는데 양도세 완화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 왜? 세수가 확 줄어드는데요. 부동산에 관련된 세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래서 양도세 완화가 만약에 혹시나 실현이 된다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집값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정부 섣부른 규제 발표로 재건축 집값만 들쑤셔나. 자, 2년 실거주 의무 발표 후 조합 설립된 주요 단지 보십시오. 강남구 압구정동의 4, 5, 2, 3구역, 개포동, 서초구 잠원동, 방배동, 송파구 송파동, 용산구 서빙호동, 양천구 신정동. 한번 보세요. 여기 폭등했습니다. 폭등. 집주인들이 다 들어가서 산대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 때문에 다 내쫓겠다는 거죠. 네. 정말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이 속도를 내자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였다. 단지별로
신고가가 속출하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여러분, 그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되었잖아요. 뭐 대치동이나 이 강남 삼성이나 압구정이나 목동같이. 근데 이 집을 가진 소유자들은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악재로, 이게 악재인데 어떻게 이 호재로 받아들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에서는 집을 가진 소유자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흘러간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부터 제가 Q&A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내용 Q&A로 일목요연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을 충분하게 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래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시는 이 막간의 틈을 타서 제가 멤버십 홍보를 좀 할게요. 제 멤버십은 매월 4,990원이고요. 매주 1회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제게 정말 충분하게 질문을 하고요. 충분히 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제 멤버십의 장점이고요. 다른 이 부동산 유튜버들과 다르게 저는 전국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저희 방에서는 지금 현재 오픈 방송에서는 제가 특정 아파트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요. 네. 하지만 멤버십 방송에는 자유롭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자, 김영수님께서 1가구 2주택인데 하나는 전세 줘야 할지 매매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매물인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적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아마 고민되는 게 1가구 2주택인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걸 전세로 한 바퀴 더 돌릴까, 이 말처럼 들려요. 근데 지역마다 다르겠죠. 지역마다 다르겠는데 저는 근데 비규제 지역이라면 그래도 최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아봐라. 왜냐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이겁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거기서 더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새로 투자한 아파트에서 더 수익을 크게 벌려라, 크게 얻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뭐냐, 사이클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계속 갈아타기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자,